안녕하세요. 저는 레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을 진단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당연하게 사용해왔고 너무 쉽게 무시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은 대부분 몸이 이미 많이 지친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단 한 번도 갑자기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이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그 신호를 들을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아주 정직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 기억합니다. 얼마나 무리했는지, 얼마나 쉬지 못했는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를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어느 순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시점이 많은 분들에게는 50대입니다. 이 50대의 노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50대는 시작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에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방식이 이 시기에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볍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의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변화로 넘겼을 뿐입니다. 조금 피곤한 것, 조금 느려진 것, 조금 불편한 것. 그 조금들이 쌓여 지금의 몸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아침은 몸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피로를 참고 커피로 버티고 일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피곤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몸 전체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이 말에 절반만 동의합니다. 나이는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모든 불편함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삼는 순간 우리는 원인을 찾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대단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온 몸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대체로 크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회복 속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쉬어도 괜찮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남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잤는데도 낮 동안 머리가 맑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의 몸을 속도가 느려진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밀어붙인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하려 하고 예전처럼 생활하려 합니다. 몸은 이미 속도를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신호는 이유 없는 통증입니다. 특별히 다친 기억도 없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무겁고 무릎이 자주 불편해집니다. 검사 결과는 대체로 큰 이상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활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한 부분만 따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수면, 식사, 움직임, 감정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오래 흔들리면 결국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깨 통증 뒤에는 긴장된 마음이 있고 소화 불량 뒤에는 불규칙한 생활이 있으며 만성 피로 뒤에는 쉬지 못한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개별 문제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참는 습관. 많은 50대 분들은 오랜 시간 책임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주변을 위해 자신의 몸 상태를 뒤로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넘기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태도가 젊을 때는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몸에게 예전과 같은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잦아지고 감정이 쉽게 가라앉으며 이전에는 없던 불안이나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단계는 아직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몸이 소리를 지르기 전 속삭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신호들이 왜 특히 50대 이후에 더 뚜렷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신호들이 특히 50대부터 더 뚜렷해질까요? 저는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설명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원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50대는 몸이 갑자기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생활의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대하는 방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조금 덜 자도 괜찮고 식사가 불규칙해도 버텨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몸이 강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몸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쉬지 않은 시간, 무리한 생활, 억눌린 감정들이 하나씩 몸에 저장됩니다. 50대가 되면 이 빚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회복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세포의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던 피로가 이제는 몸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은 이미 속도를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아니랬어요. 이 말 속에는 아쉬움과 당혹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대신 참아줬을 뿐입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기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호르몬과 신경계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로해지며 감정 기복이 이전보다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예민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의욕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변화를 나약함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임을 지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전히 강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이전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통증, 피로, 무기력, 불안 같은 신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말은 부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더 느리게,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돌보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이 신호를 끝까지 무시하다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몸은 여러 번 말을 걸었고 여러 번 속도를 줄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금만 더를 선택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티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신호들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60대를 결정짓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너무 큰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운동을 바꿔야 하나, 식단을 완전히 고쳐야 하나, 병원 검사를 다 받아야 하나. 물론 그런 선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신호를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즉시 고쳐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태도를 선택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없애려 하고 피로가 있으면 참고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문제를 잠시 가릴 뿐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몸은 계속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약, 더 강한 운동, 더 많은 정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속도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없이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 없는 노력과 비슷합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저는 이 불안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이 불안의 정체는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몸은 쉬지 않으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한 몸은 결국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지만 이미 선택의 폭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조금 먼저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또래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몸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생활 습관, 감정의 누적까지 모두 다릅니다. 비교는 이해를 돕지 않고 오히려 몸의 목소리를 더 작게 만듭니다. 이 시기의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의 과정입니다. 빠르게 좋아지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몸과 다시 협상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몸에게 요구만 했다면 이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힘든지, 어디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어떤 생활이 지나쳤는지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처럼 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실망, 혹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가 올라옵니다. 저는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2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몸에 맞는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덜 무리하려는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태도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선택들이 60대의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수면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나 음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수면과 마음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수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며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미 지쳐있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로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잠은 자는데 쉰 느낌이 없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쉬지 못한 채 누워있고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낮 동안의 피로와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시기의 수면 문제는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많아집니다. 책임은 여전히 크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족, 일, 건강, 경제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겹쳐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그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운 순간 마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불면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으로 잠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진짜 휴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느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리듬과 마음의 긴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피로가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시될 때 문제가 됩니다. 계속 참아온 감정은 결국 몸을 통해 표현됩니다. 수면 장애, 만성 피로, 이유 없는 통증 뒤에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마음의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결심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쉬는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태도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속도도 함께 느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잠들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작은 태도와 선택들이 어떻게 60대의 삶을 결정짓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